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현장 지휘를 맡았던 해병대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외를 했습니다. 이 당초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이런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한데요. 박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죠. 김정민 변호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김정민 변호사입니다. 네, 그냥 사단장 이런 그 고위급이 제외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외압의 실체가 뭐였는지 국민들이 또렷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참 좀 그렇습니다. 오히려 잘 된 것인가? 오히려 이게 자꾸 이제 뭐 국방부에서는 뭐 누구를 빼라 넣으라는 말을 안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결국은 빼졌잖아요. 사단장이 빠졌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외압의 실체였던 거거든요. 박 단장한테 그렇게 이제 푸시를 했던 것이 상대방이 옮겨간 거죠. 조서본부장한테. 결국은 네. 어떤 차원의 외압이었고 외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네, 보여준 거다?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했으니까 그 밑에 이제 하급 간부들에 대한 얘기는 너무 치사한 얘기고요. 네. 요건 어떻게 보세요? 지금 그 유족에게는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브리핑부터 진행을 했다고 하던데. 유족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그 지난 18일에 동아일보로 기억을 하는데요. 어떤 보도를 내놓은 바 있냐면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서는 과실이 중대하다는 내용의 재검토 중간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.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지금 결과는 전혀 다르거든요. 그러면 이때 이 보도가 잘못된 걸까요? 아니면 또 과정에서 뭔가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또 이 박 단장한테 일어난 일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봐요. 왜냐하면 박 단장님한테도 7월 30일 보고가 종결 보고였는데 나중에 그게 중간 보고로 돌리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걸로 보면 조사본부장도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냈으나 그게 거부당하고 그게 중간 보고 형태로 또 탈바꿈한 거겠죠. 아, 똑같은 일이 두 번에 걸쳐서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세요? 벌어졌을 거예요. 왜냐하면 박 단장한테도 박 단장님이 7월 30일 날 보고했지 않습니까? 8명을 이첩하겠다고. 그랬더니 외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7월 30일 결제를 중간 결제로 하자.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네. 국방부 차관 말씀인 것 같은데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. 왜냐하면 조사본부장이 중간 보고 따로 있고 최종 보고 따로 있겠습니까? 수사팀의 의견을 모아서 한 번에 보고를 올렸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진통을 겪다가 수정을 거듭해서 이제 그렇게 이상한 모양이 돼버렸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 2명만 원래 이첩이라는 게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첩하는 거지. 그렇죠. 그 범죄 사실이 없는데 왜 이첩을 합니까? 이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이첩이라는 거는 내사자료 통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 자료를 협조 차원에서 보내는 거는 내사자료 통보고요. 이첩이라는 건 관련 법령에 명확히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넘기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아무튼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주된 이유가 사고 당시 적법한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뺀 건가요? 그러면?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또 다른 지금 최근에 떠오르는 쟁점 같아요. 뭐냐면 배송 명령 때문에 해병 1사단장한테는 적법한 지휘권이 없었지 않느냐. 근데 그건 너무 형식 논리 아니냐. 현장에 나가서 누가 봐도 그분이 지휘관으로 다 인식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적법한 지휘권이 없다 그래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? 좀 납득하기 힘든 얘기죠. 그래요.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? 조사본부가 군 검찰단의 법률 자문과 조력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. 군 고위 관계자가 이런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? 그것도 위법한 거죠. 위법이다? 왜냐하면 이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군사법경찰관 고유의 권한입니다.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단이 뭐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반 민간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를 떠올리면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그게 군 검찰이
군사경찰에 대해서 포괄적 지휘권이 없는데 네. 더군다나 이 사건은 변사사건 조사로 파생된 이첩 사건인데요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군검찰의 사실상의 지휘를 받는다. 그 검찰 단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? 왜 수사 기록을 뺏어왔느냐부터 시작해서 네. 해병대 사령관을 왜 독대했느냐 이런 참고인 조사 전에 왜 독대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는데 여전히 그분이 이 정체불명의 사건 지금 조사본부가 가지고 있는 사건은 되게 정체불명의 사건이거든요. 네. 이미 이첩은 해병대사 수사단에서 끝낸 사건인데 변사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그 권한을 되살린 거거든요. 그 과정에서 검찰 단장은 적법한 지휘권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작업들이라는 게 엄정한 수사와 조사와 뭐 이런 군사법 경찰관의 독자적인 권역 이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거를 독립성이 보장된 더군다나 관련법에 따라 그런데 이 국방장관은 그래도 뭐 지휘권이 있다고 알겠습니다. 하니까 예. 뭐 거기에 개입돼 있는 게 맞지만 뭐 검찰 단장은 왜 그 연석 회의에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네. 네. 지금 박정훈 대령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했잖아요. 그래서 네. 구성을 해야 되는데 대검, 경찰청, 사법연수원 등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? 일단 그 기관 자체가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고도 좀 넌센스고요. 왜냐하면 국가기관인데 네. 이 어떤 시민적 통제를 하는 채널로 만든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인데 대검찰청, 뭐 사법연수원, 판사거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얘기인데 똑같은 국가기관이다? 처음부터 적절치 않죠. 그분들의 논거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판사님이 어떻게 또 그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그 수사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경찰청도 역시 이 사건의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첩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명 사건에 대해서 이걸 수사심의위원회를 추천한다. 그래서 아마 난항을 겪다가 수사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도 못하지 않을까. 애당초 그러면 이런 기관에 그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한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이해하기 힘듭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변협이랄지.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